안녕하세요. 이익인 부동산의 이씨 김씨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3기 신도시에서 지금 제일 뜨거운 화두가 좀 되고 있는 네. 사전 청약제. 네.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겁니다. 네네. 그래서 현재 상황들을 보면 사전 청약이 이제 그 5월 6일인가요? 그 이제 그 발표에서 네네 주택 네. 이제 발표에서 네. 언급이 이제 짤막하게 되자마자 네네. 요런 이제 지금 띄워놓은 10년 만에 다시 꺼낸 사전 청약제 해가지고 요런 기사들이 이제 쏟아지기시피 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많이 쏟아져 나왔고 네. 요걸 통해서 뭐 저희도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하고 이제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고 있지만 유튜브에도 사전 이제 청약 방법이 바뀐다. 3기 네. 신도시에 대해서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그쵸? 네. 많이 나왔는데 요게 이제 뭐 정확히 팩트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 그런 이제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전혀 없습니다. 기사에서 뭐 이런 것도 보셨을 거예요. 빨리 이사 가야 된다. 그쵸. 네, 이사를 가야 된 해당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청약 제도가 이렇게 개편이 되니까 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 아직은 다 사실이 아닙니다. 근데 뭐 나온 게 없습니다. 공식적인 자료로 나온 게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그냥 흔히 전문 용어라고 하죠. 뇌피셜.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지금 이제 사전 청약제가 뭐냐, 과거에 이런 게 있었다, 그래서 과거를 미루어 봤을 때 어느 정도 된다 추정을 하는 거는 이제 맞지만 그게 맞죠? 네, 네. 거기까지인 거예요. 지금 이제 가이드라인이나 뭐 이런 거는 전부 이제 뭐 특별 공급 같은 경우도 이제 통폐합이 되는 상황이고, 요게 이제 지금 이제 3기 신도시가 이제 사전 청약을 한다고 예고를 하면서부터 지금 더 관심을 받고 청약이 이제 뭐 열기가 뜨거웠으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3기 신도시 교통망이라든지 3기 신도시가 지금 속도를 내기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사전 청약에 대해서 이제 관심도가 이제 높아졌죠. 네. 높아졌는데 이제 정책을 계속해서 이제 예고를 조금씩 해 왔는데 네. 정부의 이제 가장 큰 숙제, 3기 신도시가 성공으로 가는 이제 가장 큰 숙제를 한 3가지 정도 지금 꼽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지금 뭐 관심도도 높고 저희 말씀드린 사전 청약 제도. 네,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과거 이제 정책에서 언급을 했다시피 30대 40대의 경우에 이제 청약을 가점제로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불리한 경우가 많았어요. 힘들죠. 만점을 받기가 힘든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제도 개편을 예고를 했었어요. 네, 이게 이제 자세하게 이제 나오지는 않았고. 네. 이 씨가 예전에 저희가 방송 얼마 안 됐을 때, 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청약 점수 그거를 했었죠. 네, 청약 점수 이제 어떻게 이제 계산을 하나 그 방송을 했었었는데 네. 그때 반경 뭐 20km? 네, 뭐 한 30km 정도? 네,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네. 그것도 이제 한번 서울에서 뭐 네. 한 30km는 떠나야 돼. 강남권에서. 그렇죠.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30, 40대가 힘든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제도가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고 한다면, 지금 3기 신도시가 이렇게 뜨거워졌기 때문에 3, 40km가 멀어져서 수도권의 3기 신도시로 알아보는데도 또 여기도 기회가 없을 수 있어요. 30대, 40대는. 그렇죠. 제도 개편이 안 당연히 되면. 이제 필요하고. 네.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게 이제 정부 앞에 놓인 이제 두 번째 숙제. 네. 정부도 언급을 하고 예고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또 언급했듯이 특별 공급의 이제 통폐합. 특별 공급을 이제 비율이 이제 30%로 늘어나고, 민간 택지도 이제 굉장히 늘린다는 이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이제 공급이 늘어나는 상황을 어떻게 수혜를 받게끔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어떻게 명확히 하느냐. 그렇죠. 네, 그것도 이제 예고가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요 3가지 정도가 이제 3기 신도시가 이제 뭐 물론 교통망이나 뭐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데, 그 안에서 내부 제도라든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을 이제 잘 관리를 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큰 숙제이기 때문에 네네. 요거는 이제 정부의 할 일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 3가지 정도로 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요거 사전 청약 제도에 대해서 요거 오늘 이제 띄워놓은 이 뉴스부터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10년 만에 다시 꺼낸 사전 청약제, 이렇게 해서 과거 사례가 나옵니다. 요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10년 전 이명박 정부 때 등장했던 이제 아파트
사전 청약 제도를 이제 다시 꺼내 들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다른 기사를 보시면 그때 했던 방법들에 대해서 요게 이제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해서 그렇죠. 이제 첫 선을 보인 건데 네. 요 사례를 들어서 과거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비슷하게 갈 것이다라는 거를 예측일 뿐인 거예요. 그대로 간다는 게 아닙니다. 네네. 네, 그렇게 보시는 게 이제 정확한 거고, 이때랑 그 이제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굉장히 이제 뭐 택지 조성이라든지 뭐 이런 여건들이 굉장히 달라요. 네네. 네,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10년 전에 이렇게 했다. 사전청약제가 뭐다 정도로 하고 이제 보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과거에 10년 전에 요 사전청약제를 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성공리에 잘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뭐 아직까지 좀 남아 있는 이제 문제점으로 본다면은 여기 이제 마지막 줄에 있는데 2012년도 12월 사전 예약을 받은 하남 가밀 B1 블록은 지금도 공급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사전 예약자가 뭐 450명 정도 요게 대기를 하시고 있는 상황인 거죠. 요게 정확하게는 한 15,000세대 정도를 보금자리 그 주택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공급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조금 이제 그 이제 지구별로 해가지고 네. 하남 가밀 지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사업이 이제 늦어지게 돼서 요런 이제 부작용이 생긴 거죠. 네네. 그래서 요런 게 아마 이거를 정부에서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할 겁니다. 제도적으로 이제 보완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지켜보고 이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거를 좀 보시면 되겠고, 요게 또 있습니다. 2017년도에 이 문재인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면서 김현미 장관님이 이제 발표를 했던 게 투기 때문에 이제 후분양을 하라고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정책을 펼쳐요. 네. 그러고선 지금 3년 만에 선분양 카드를 꺼낸 거거든요. 말을 바꾼 거죠. 네, 그래서 요게 이제 내로남불인가요? 그렇죠. 네. 국가에서 이제 LH 통해 가지고 하면은 이제 선분양 괜찮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눈을 돌리게끔 좀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너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요 3년 전하고 지금하고도 또 굉장히 좀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분양권도 이제 다 막힌 거고, 네. 지금은 이제 의무 거주 기간을 늘려가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요런 이제 선분양을 해도 지금은 이제 과거 이제 3년 전이랑 굉장히 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가는 과정에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요번에 이제 제도적으로 좀 더 보완되는 내용을 이제 보기는 봐야 되겠지,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네. 그래서 이렇게 요런 이제 지적을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요런 사례들이나 뭐 기사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또 그게 있습니다. 거주를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하신 분들한테 좀 우선권이라든지 좀 네. 당첨 기회를 더 이제 1순위라고 하죠. 저희가 그렇죠. 이제 가점제로 했을 때 네네. 네, 그런 1순위를 얻는 게 이제 필수가 그쪽 이제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해야 된다. 네. 그거 어떻게 보시죠? 이게 근데 좀 그 의미랑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분산 정책 맞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로 지금 나가라 이런 뜻인데 거기서 2년을 거주를 해야지 1순위를 준다는 거는 그 지역 그러니까 분산이 안 된다는 거죠? 전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를 가야 될까요? 정말 만약에 찍으셨다면 내가 상황으로 봐가지고 내가 지금 일자리나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셔가지고 내가 그 지금 3기 신도시 몇 군데가 있잖아요. 네. 지금 발표된 곳이 있는데 그 지역을 찍으셨다면은 1순위를 받으실 거면은 이사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는 생각은 해요. 사전 예약제가 이제 발표되는 내용에 따라서 좀 네네. 그러니까 따라서는. 사전 예약보다는 뭐 네. 사전 예약을 하실 거면 당연히 하시는 게 맞고 뭐 내년부터 분양을 한다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1년 남은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부터라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2년 거주가 2년 거주가 1순위라는 거는 좀 이게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제가 하나 띄워드리자면, 네. 요게 이제 땅집고라고 요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게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많이 이제 요런 이제 포스트를 이제 많이 올리는 요런 미디어인데, 네. 요게 이제 3기 신도시를 이렇게 짚어주면서 요게 나옵니다. 과천시 사례를 들어가지고 요게 이제 의무거주가 아니죠. 2년 이상 거주자를 이제 좀 우선해가지고 청약 이제 우선 공급을 이제 해줬던 거죠. 이제 거주자
우선 해가지고 2년.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잘못된 사례로 보는 게 과천 같은 경우에는 풍선 효과가 일어나가지고 요게 이제 투기 과열이 굉장히 일어났던 데예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그 투기를 막고 그런 투기 수요 때문에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못 들어갈까봐 이런 그 우선 공급 비율을 30%로 늘리고 그런 분들이 2년 이상 거주한 분들한테 기회를 줬던 거거든요. 네. 지금 사전 청약 제도가 이제 내년으로 빠른 지구든 네. 내년부터로 이제 공급이 좀 예정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는데 네. 그거는 이제 국토부 관계자의 이제 말을 인용을 한 거니까 정확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엊그저께 이제 부천 대장지구를 마지막으로 지구 지정이 이제 5개가 이제 다 완료가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스팟으로 진행이 되는 뭐 다른 지구들도 뭐 이제 포함이 뭐 이제 돼 있고 이게 이제 지구 지정이 완료가 되고 한다면 그거에 맞는 이제 절차들이 있고 이제 토지 보상이라든지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토지 보상 같은 보상도 경우에는 못했죠, 맞아요. 네네. 그런 지금 상황인데 애초에 뭐 원래는 이제 그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택지 조성의 이제 절차대로 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년이 걸려도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 평균적으로.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인데 제도적으로 이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속도를 빨리 해가지고 지금 이제 GTX 노선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개통 시기랑 좀 맞춰서 택지 조성을 하고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좀 네.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사전 청약이 막바로 내년이다. 네. 여기 이제 좀 빠른 지구들은 그렇게 한다지만 네. 사전 청약을 먼저 들어가서 이제 일반 청약이죠. 일반 청약까지 이제 빠르면 1년, 뭐 좀 빨리 하면 1년, 그리고 뭐 더 좀 늦으면 한 2년 정도 이런 갭이 생기는데 실제 입주는 뭐 5, 6년 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불안 요소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죠. 예, 그런 것들도 이제 사업 절차적으로나 이런 시간 개념 이런 거를 좀 잘 계산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좀 이제 정부에서도 잡아 주셔야죠. 네, 줘야지 되겠다. 네, 뭐 합니다. 아까 그리고 요거 뭐 가격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잖아요. 가격적으로도 많이 문제도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문제보다는 문제라고 그냥 저희는 그러니까 문제보다는 네.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게 이제 방송이 나가는 시간으로는 이제 어제 이제 발표가 된 보도 자료입니다. 투기 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 분양 제도 강화. 요게 이제 3기 신도시를 겨냥한 이 제도의 이제 개편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공공 분양으로 이제 공공 분양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의무 거주 기간을 이제 5년으로 한다. 요게 이제 여기 이제 오늘 발표한 보도 자료 중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실수요자에게 굉장한 혜택입니다. 큰 혜택이죠. 네. 네, 정말 큰 혜택이고. 요게 이제 투기 수요가 이제 투자 매력이 굉장히 이제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요런 이제 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실수요자들한테는 그만큼 이제 청약의 기회가 이제 높아지기 때문에 네. 요게 이제 상기 신도시에는 좀 도입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실수요자분들에게는 입지 잘 찾아 들어가시면 굉장한 기회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투기 세력한테는 이제 전혀 매력이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여기에는 이제 이제 상기 신도시에는 이런 이제 공공 분양을 통해서 공공 택지로 해가지고 진행이 되는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도 있겠지만 민간 사업자를 통해서 이제 하는 진행이 되는 이제 단지들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민간 택지도 이 의무 거주 기간이 이제 강화가 될 게 이제 좀 이런 걸로 이제 예고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고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형평성도 있지만 지금 서울 사례를 보더라도 의무 거주 기간이 뭐 10년인 데들이 이제 나오지 않게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관심을 받는 상기 신도시의 경우는 민간 아파트도 똑같이 이제 의무 거주 기간을 이제 강화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돼요. 네. 그렇게 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뭐 상기 신도시가 거의 비슷한 시기로 해가지고 서울 주변으로 해서 거의 이제 계획대로라면 굉장히 이제 100만 호까지도 이제 향후 5년까지 해서 이제
공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게 이제 5년으로 같이 묶여 있다가 특히 이제 뭐 남양주 왕숙을 좀 예를 들자고 한다면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에는 6만 5천 세대 네. 6만 5천 가구가 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한 방에 5년 묶였다가 네. 5년에 한 방에 이제 쏟아져 나오게 된다면 이제 뭐 6만 5천 세대가 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요게 이제 한 방에 그렇게 나오게 된다 그러면 요게 이제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여기 5년만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10년까지도 사는 거를 보고 하니까 그게 이제 시장에 나와서 이제 순화되는 이제 시간을 거치겠지만 요게 이제 5년 이후에는 그게 5년 이후에 딱 풀려서 나왔을 때는 이제 투자 메리트는 사실상 떨어지게 되죠. 그게 이제 시장에 같이 많은 물량이 이제 나온 쏟아지게 시기가 되면은 네. 되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거 이제 세 가지 정도 아까 그 이제 정부의 숙제인가요? 네. 네, 숙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사전 청약 제도가 이제 과거에 이제 진행됐던 거 그리고 현재 상황에 굉장히 잘 맞춰가지고 상기 신도시에 이제 맞춤으로 해가지고 좀 이제 제도를 이제 잘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30대, 40대 요게 이제 청약 이점을 어떻게 좀 줄 것인가. 이 사람들이 이제 서울에서 좀 내몰리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제 돼 왔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더 이제 청약 혜택을 주겠다 예고를 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상기 신도시에 대규모로 이제 요런 이제 청년 세대들이 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많아지겠죠. 네. 사고 싶어도 못 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기회가 줄어주는 거고, 아니 이제 주어지는 거고요. 네, 그렇고 이제 공급이 이제 이 공공 혜택을 볼 수 있는 공급이 이제 굉장히 늘다 보니까 요 이제 수급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지금 청년 세대를 이제 만 40세까지 네. 이제 늘린다는 이제 그런 혜택을 볼 수 있게 이제 늘린다는 계획도 있고 신혼부부 연한이 신혼부부의 기준이 굉장히 지금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네. 또 이제 아직까지 신혼인데 제가 10년 그쵸. 됐지만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거를 이제 특별 공급을 어떻게 이제 좀 통폐합해가지고 잘 관리를 하느냐. 네. 그게 이제 요번 이제 상기 신도시 성공으로 가는 그런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전 청약 제도가 이게 진짜 희망이냐, 뭐 희망 고문이냐 좀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문제점을 저는 그러니까 정부를 비판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숙제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숙제 1번이라고 변경하면 이제 사전 청약을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언제 정식 분양을 할지도 모르는 거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실 거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진짜 실수요자 분들이.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사전 청약을 이제 넣으신 분들이 어디 가서 살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죠. 어디 가서 살게 생각하시게 되면은 이전을 하실 건 주소 이전도 하셔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변에 대해서는 이제 매매보다는 이제 전세가가 폭등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매매가가 그 지역은 안 오르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집값을 잡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3기 신도시가 들어가는 곳들 집값 폭등한 곳들도 있겠죠. 뭐 과천도 있고 지금 뭐 다산 같은 경우에도 그러고 하남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안 오른 곳도 지금 아직 오르지 않은 곳들 같은 경우에도 네. 좀 괴롭히는 상태가 된다고 좀 보시는 것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숙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사전 청약 시기가 그러니까 분양가가 사전 시기하고 이게 맞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오늘자 보도 자료 나오고 나서 여러 가지 기사 저도 몇 개 보고는 왔는데 지금 뭐 70% 80% 정도로 예상을 한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지만 분명히 이건 예상입니다. 근데 지금 분양가가 일산 뭐 지금 예로 들어서 뭐 며칠 전에 뭐 덕은지구 같은 경우에도 뭐 9억 원까지 호가를 하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도 분양을 했는데 이게 그 정식 청약까지 그때 이제 분양가를 오픈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사전 청약 받으신 분들이 과연 기다리실까? 그 의문점이 생깁니다. 이게 계속 상승장이 되게 되면은 이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왜? 근데 그 기분만 그럴 텐데 그것도 다른 숙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빨리 시간이 지나서 지금 사전 청약하고 뭐 기간까지 보면은 짧게는 5년 정도에서 6년 정도까지는 저는 보고는 있거든요. 이제 그렇죠. 입주를 하시기 전까지. 네. 근데 그 분양가가 과연 그 금액대로 주변 시세라고 분명히 표현을 하셨잖아요. 상승장으로 가게 되면 그 분양가가 과연 그렇게 될까? 그러니까 예전에 한 2006년도인가? 제 기억에 그럴 텐데 판교 분양했을 때 그런 상황을 조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600만 원, 그러니까 800만 원을 분양을 한다고 했다가 결국엔 1,200만 원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포기하는 속출하는 사례도 많이 나왔었었고 네. 그 분들이 근데 또 이제 기다리셨다가 당첨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첨이 되신 좋아하셨죠. 근데 이제 탈락하신 분들 같은 허탈한 기분도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떨어지신 분들이 어디론가 이제 튀셨죠. 이제 풍선 효과 분명히 또 다시 발생을 할 거고요. 이런 것도 좀 숙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과연 이제 이런 숙제 한 3가지 정도가 좀 있다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총평. 네.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잘 해주셨고, 요거 안에서도 이제 좁게 본다 그러면 삼기 신도시가 지금 이제 5지구가 이제 지구 지정이 완료가 됐는데, 요것도 이제 뭐 입지적인거나 이런 것도 이제 전체적인 개괄에 대해서도 이제 방송 계획을 하고 있지만, 네. 먼저 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신도시 이제 한 곳 안에서도 굉장히 입지적으로 좀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게 좀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지금 뭐 이제 공공주택도 이제 굉장히 이제 질을 좀 높이겠다 이렇게 이제 방법을 좀 강구하겠다고 이제 예고는 해 있지만, 네네. 네, 이런 이제 좋은 입지에 있는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아남겠지만 좀 외곽 쪽에 있는 데들은 민간 아파트라든지 브랜드 있는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네네. 뭐, 네, 그런 데들에 좀 이제 밀리는 모습이 이제 생기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한기 신도시도 이제 뭐 왕숙을 자꾸 예를 들게 되는데, 왕숙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이제 대규모 단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좀 입지가 또 희비가 좀 엇갈릴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입지적인 분석을 저희가 좀 많이 해드리는데, 그런 이제 제한적인 입지, 예, 그런 데들, 그러니까 뭐 다 이제 갖춰지는데 좋은 거는 맞지만 더 좋은 데가 분명히 그 안에서도 있을 거다. 네, 그런 데를 이제 잘 좀 눈여겨 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지금 이제 정부가 아직 가이드라인은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 맞춰 가지고 잘 지금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양극화는 분명히 그 지역 내에서도 분명히 생길 거고요. 작전 잘 짜셔야 됩니다. 그거 따로 방송 한번 준비해서 연달아서 네네. 진행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마지막에 하나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네네. 아까 그거 땅 찍고 한 번만 켜주시면 안 돼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저희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아직 뭐 정식적인 가이드라인이고 뭐 공식적인 문서가 나온 게 전혀 없는데, 네.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서 나오죠. 청약 가점이 아닌 청약 주택 종합 저축 및 청약 저축의 가입 기간 저축 총액으로 경쟁한다. 이렇게 되면 정말 좋아요. 정말 기회를 주는 건데, 네. 아직 이렇게 된다고 정해진 거 없습니다. 네. 네, 정해진 거 없으니까 너무 지금 청약통장 솔직히 전화 되게 많이 받거든요. 청약통장 뭐 이렇게 되는데 할 수 있냐. 근데 저희는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아직 정해진 거 없습니다라고 밖에 말씀을 못 드리죠. 그렇죠. 네. 그게 좀 딜레마가 있어요. 요렇게 하면 이제 좋다고 말씀을 했는데, 요거에 또 불균형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네, 불균형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를 이제 잘 융화해서, 저는 이제 뭐 제가 이제 30대 40대 딱 중간에 있기 때문에 네네. 네, 30, 40대한테 어떤 혜택을 줄지 그거를 어떻게 이제 잘 이제 모델 삼아 가지고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공급되는 아파트들이 어떻게 이제 제도가, 청약 제도가 어떻게 개편이 될 건지, 네, 그게 좀 관심이 간다고 좀 보이네요, 저는. 네, 어차피 저희가 방송을 계속 하고 있고요. 계속 나오는 이제 공식적인 자료 나오는 거에 경우에 한해서는 계속 방송을 해 드릴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